네, 안녕하세요.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자. 그러면 일단 뭐 좀 이렇게 멋있죠. 자주국방이고 또 우리의 그 어떤 자존심도 좀 사는 것 같고, 야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저 전투기가 꽤 첨단이다 보니까 엄청 첨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국산화해야 될 목표로 삼을 엔진은 최첨단 엔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쓰는 사람들도 쓰는 나라도 많지 않고 굉장히 제한되죠. 왜 그러냐면 그걸로 만든 전투기라는 건 굉장히 전략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투기 엔진 국산화라는 것은 결국은 한미동맹을 깨고 갈라파고스로 가겠다는 얘기가 돼요. 왜 그게 그런 얘기가 되는지, 또 과연 우리가 국산화하겠다는 도대체 그게 그러니까 타겟을 잡으면 어디가 타겟이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통상 광고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좀 늦게 나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물러날 때 곱게 물러날 일이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아마 이재명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1월 14일, 올해 1월 14일 신년 인사회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현호 KAI 대표, 그러니까 KAI 대표,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신현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여기가 있는 자리에서 제트기급 첨단 엔진을 국산화 검토 중입니다. 근데 이 제트기가 민항기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자부의 그 간부가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투기 엔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데 일정 추력 이상은 다른 나라에서 팔지 않으려 해 애로를 겪곤 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랑 상관없이 우리가 직접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나라라는 건 미국이죠. 전투기 엔진 거의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데, 롤스로이스의 전투기 엔진 쓸만한 거는 유로파이터에 쓰는 것밖에 없는데, 그 유로파이터에 쓰는 엔진이 우리 지금 F414에서 쓰는 엔진보다 낮아요. 추력이 EJ2000, 유로젯 2000.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이미 상용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민간 항공이나. 전투기 엔진 쪽은 그 카탈로그에 별로 등장조차 안 합니다. 롤스로이스는. 그러면 프라이드 앤 휘트니하고 우리가 많이 이제 인연이 깊은 제너럴 일렉트릭, 사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두 회사 다 인연이 깊습니다. 그런 데랑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다른 나라라는 게 미국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산자부 얘기는 다시 말해서 미국서 전투기 엔진, 첨단 엔진 안 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미국서 안 주는 엔진이 그럼 뭐냐? 그럼 우리 F414 지금 KF-21에 들어간 건 면허 생산하고 있거든요. 다 줘요. 그리고 그 부품, 미국에 있는 부품 공장 하나는 아예 핵심 부품 공장, 커넥티컷에 있는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한번 우리가 떠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막 이제 떠벌려 가지고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무슨 생각인지 이걸 막 떠벌리고 엔진 국산화 이게 무슨 성스러운 명제인 것처럼. 근데 이런 성스러운 명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갈라파고스로 가는 편도 티켓입니다. 이 갈라파고스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 이게 갈라파고스 증상이 일본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일본에서 뭐 이런 종류 만들면은 결국 일본 내에서만 사용되는데 가격은 뭐 국제 그 동급 대비 국제 가격의 서너 배가 되고, 또 사실은 동급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성능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나와요. 일본이 이 방산 쪽이.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저거를 왜 국산화했지라고 갸우뚱 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딱 각을 잡아서 하든지. 그래서 이제 일본과 같은 그런 갈라파고스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문재인 일당, 아까 문승욱 장관이나 문재인이나 그 횡설수설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첨단 제트기 엔진을 구하려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애로가 있다. KF-21에 사용되는 엔진이면 하나가 라이센스에서 사용 중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팔지 않으려 하는 엔진을 국산화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게 어떤 엔진이냐 이거예요. 우선 그 전에 전투기 엔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첨단 살육과 파괴의 플랫폼 KF-21이라고 쓰고 이거는 살육과 파괴의 플랫폼인데 전투기 엔진이라는 건 그 플랫폼의 추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먼저 질문해 봐야 될 게 야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나부랭이가 할 소리냐? 그 간부가 할 소리냐? 이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나 국방부나 외교부나 국정원이 나설 일이죠. 왜 문승욱이 당신이 나서? 왜 그러냐면 첨단 전투기 엔진이 휴대폰이나 메모리랑은 다릅니다. 많이 찍어서 마구마구 수출하면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첨단일수록 굉장히 사용하는 국가가 제한되어야 되고 제한됩니다. 무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다 그러면은 이거는 많이 만들어서 마구마구 찍어서 많이 수출하는 물건. 이게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잖아요. 이 전투기 엔진은 그런 물건 아니거든요. 이건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과 그 군사 전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냐고. 그리고 문재인 씨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당당하게 당신 면 까고 얘기하지 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산자부 장관 시켜가지고 왜 에드벌룬 띄워? 그렇게 쫄았나? 그럴 쫄 정도면 왜 저런 걸 에드벌룬 띄우냐고 문재인 씨. 이상한 사람이야. 자, 일단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을 쫓아서 그럼 미국에 팔지 않으려는 엔진이 어떤 클래스 엔진이야. 그거를 얘기를 해야죠. 안 그러면 저것만 얘기하면은 맞아 우리 국산화 해야지. 우리 자유국방 해야지. 미국이 팔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안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뭘 팔지 않으려고 하는지가 그 시점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런 식으로 전투기 엔진, 첨단 전투기 엔진 국산화 좋죠? 네, 국산화 합시다. 이러면 이건 국뽕 세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노림수는 탈미 갈라파고스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전투기 엔진 한번 보죠. 우리가 KF-21에 그 2개 채우는데 하나당 엔진 하나는 22,000파운드짜리고요. F-35는 하나가 43,000파운드짜리예요. 저게 F-135라는 엔진을 채웁니다. 그리고 F-22는 F-119라는 엔진을 채우는데 저거는 하나가 35,000파운드입니다. 그 F-119는 2개를 채우죠. 그래서 전체는 7만 파운드가 되죠. 지금 우리한테 그 F-414 엔진을 공급한 GE는 22,000파운드짜리를 27,000파운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엔진 클래스를 보면 한 3클래스 됩니다. 선호 클래스. 일단 10,000파운드 돼요. 이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저게 뭐에 쓰이냐면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데 쓰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한 20,000파운드 돼요. 저거는 구매가 가능해요. 우리가 사서 썼죠. 30,000파운드 대역도 최근 들어서 혹은 얼마 전부터 구매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터키가 저걸 구매했어요. 저 F-15에 쓰이는 32,000파운드짜리를. 그래서 터키의 그 TFX 프로젝트, 터키의 그 신형 전투기 국내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겠다고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40,000파운드 대역, 제가 어저께 F-35에서는 40,000파운드 대역 우리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이게 조금 있으면 구형이 돼요. 한 1, 2년 지나면. 그럼 구형이 됐을 때는 이게 구매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형이 있거든요. 요 4만대에서 최신형. 지금 미국 공군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일정 기능을 없앤 상태에서 도입하는 게 최상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기능을 없애고 어떻게 도입하자. 자, 이거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GE 경우를 보면 GE에서 우리가 이제 그 GE가 엔진 여러 개 안 걸어놨어요. GE가 엔진 4개밖에 안 걸어놨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그 3개를 주름 잡는 GE가
전투기 엔진으로. 네 종류밖에 없어요. F404 저건 17,700파운드 나오는데 우리나라 T50 FA50입니다. 참 요번에 그 폴란드 국방장관이 우리 그 FA50을 극찬을 하죠. 극찬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F16을 거의 따라간다. 그걸 보고 참 저도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왜 그러면 F16이 프레드 앤 위트니 거 써요, 엔진. 그런데 그 급이 2만 한 2, 3천에서부터 한 2만 7천 파운드 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50% 정도, 30%에서 50% 업된 걸 써요. 그런데 그 F16이 그럼 그렇게 힘이 좋은데 어떻게 그 FA50이 F16을 따라간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 그 어저께 봤잖아요. F22의 비밀을. 비행기를 가볍게 하고 날개를 작게 해갖고 기동성을 높여버리잖아요. 그거가 F50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조금 지금. 왜 그러냐면 록히드 마틴이 와서 FA50 디자인할 때 지도해 줬잖아요. 근데 록히드 마틴 지도하러 온 그 엔지니어들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집중을 해서 배워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금방 전문성을 습득하더라.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요새 엔진을 들여다보니까 추정이 이래요. 저 엔진 저거 우리 F16을 조금 한 99% 따라가는 게 목표인 비행기예요. FA50이 한 90% 따라가는 게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F16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최상의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 FA50의 목표가. 그거 엔진 좀 가볍고 싼 거 쓰고 비행기 좀 가볍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그 ing면 하중 그 날개 대비 그 추진력 그렇게 유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엔진을 좀 가볍고 싼 걸 써도 충분히 F16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한국 엔지니어가 나온 얘기일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저게 딱 그 어저께 우리가 봤잖아요. KF-21의 무게가 F-35가 13톤급인데 얘가 9톤급이잖아요. 똑같습니다. F-16이 9톤급인데 F-16은 6톤급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차이가 한 50% 나버리니까 엔진이 50% 더 센 거를 F-16에서 채워봐야 FA-50에 조금 그 엔진 힘 딸리는 거 채우는 거랑 기동성이 비슷해질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 폴란드 그 국방장관이 어떤 면에서는 FA-50이 F-16을 거의 따라갑니다. 그 얘기하는 얘기가 전 듣고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 와서 FA-50 몰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 몰아보고 공군에서 추천을 했다고. 일단 가격이 싸.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엄청 쉬워. 그 다음에 기체를 탄탄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가동률이 뭐 85%, 90%. 아니 택시 회사도 가동률 90%안 나옵니다. 택시 회사도. 용달차 회사도 가동률 90%안 나와요. 수백 대 갖고 있으면. 가동률이 90%,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부품의 한 60, 70%가 F-16이랑 같아요. 부품 디자인할 때 그렇게 했어요. 록히드 마틴 그 컨셉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는 F-16을 창정비를 하느라고 가지고 있는 부품 세트들이 있어요. 그 지원 체계. 거기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은 FA-50을 그냥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지원 체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목돈이 들어가고. 그거가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딱이야, 그냥 아주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창의성, 딱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니까, 아, 맞아. 그런 거 한국 사람들이 잘해. 바로 이해가 되시죠? 비행기를 좀 작게 하고, 날개를 최대한 작게 하고, 그리고 엔진을 좀 작은 걸 쓰더라도 비행기를 무게를 가볍게 하고 날개를 좀 작게 하면 그 엔진 비싼 거 큰 거 쓰고 날개 큰 애만큼 이게 기동성이 나와.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게 똑같은 어저께 KF-21에서도 똑같잖아요, 결론이. 그런 방식 아니에요. FA-50에서도 이미 그러한 디자인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실용적인. 어떻게 하면은
원가 낮출까? 어떻게 하면 유지정비, 유지보수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동률 높일까? 이 실용적 철학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FA50에. 그 철학을 확대 적용한 게 KF21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엔진. 저희가 쓰는 거예요. 저거 F414에 22,000파운드예요. 이게 좀 G는 27,000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뭐 그럼 다행이고도 우리 KF21에 쓰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G가 저거 말고 우리한테 팔 게 없었냐? 더 있었습니다. F110 엔진이 있습니다. F110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중에 F110, 132, F110 132 모델은 무려 32,500파운드나 나와요. 이게 F15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그 무서운 그 B1 스텔스 폭격기에도 들어가고 B2 스텔스 폭격기에 들어가고 아까 터키의 TFX에도 들어가요. 터키가 물론 지금 하도 미국 눈밖에 나서 앞으로 저거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계약은 터키가 저걸 선정해 놨어요. 그러면 저거 파는 물건이란 소리야. 32,500파운드짜리가. 그럼 왜 대한민국은 그때 그 KF21 할 때 말이야. 지금 22,000보다 한 1.5배쯤 해갖고 32,000짜리 하지 왜 저랬어?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그 디자인 철학이. 32,500짜리 쓰면 엔진 자체가 커져. 엔진 자체가 커지는데 그걸 한 발을 쓰자니 추력이 부족하고 두 발을 쓰자니 비행기가 너무 덩치가 커져. 그러면 비행기 구매가가 올라가. 그다음 비행기가 무거워져. 그 대형기가 돼. 근데 과연 우리가 그 필요하냐 이거지. 결국은 에이사 레이더로 멀리 보고 중거리 미사일 좋은 거 미티어 미사일 같은 걸로 해서 200km 밖에 있는 적기 격추시킬 수 있고 기동성 있게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러면 국방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왜 저렇게 크고 비싼 엔진 써가지고 막 비행기가 그냥 덕지덕지 커지냐 이거지. 지금 그 용도가 아니다. 우리 용도는. 한반도 영공을 지키는 게 KF-21은 방어용 비행기예요. 한반도 영동 지키는 거. 한반도 정도까지예요. 뭐 뛰면은 북경까지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 컨셉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한반도 영공을 지키기에 충분한 비행기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 놓고 기름 왕창 때려 넣어 갖고 저기 뭐 2,900인가 나오잖아요. 한 1,000km, 한 800이나 900km 항속거리가 F-35보다 길어요. 한반도 영공 안에서 뺑뺑 어디든지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딱 그렇게 컨셉 맞춰놓고 거기다가 이제 비행기 항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엔진을 냉각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엔진이 그 엔진을 설치하는 그 통로, 그 동굴 거기를 갖다가 또 바람골을 팠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이 바람이 쫙 거기 바람골로 스쳐 지나가면서 그 엔진 열을 외곽에서 많이 뽑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엔진 케이싱이 들어가는 그 동굴 같은 통로에다가 다시 또 바람골을 파서. 그러니까 이제 항속을 계속 가도 엔진이 과열이 안 되죠. 이제 그런 아주 극도의 실용성, 제한된 조건 아래서 그것을 위한 응용력, 종합력. 여기다 한국인들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저 3만 파운드급의 F110을 안 들여온 거예요. 저 빨간 선은 뭐냐면 저기까지가 G가 바깥에 대충 파는 거예요. 저 아래는 안 파는 물건입니다. 저 아래 아직 물건도 안 나왔어요. 지금 테스트 중에 미 공군이 최신형입니다. XA100이라는 물건이고요. 얘는 무려 45,000파운드가 나오고요. 크기는 지금 F135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F-35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프레드 & 위튼이 F-135랑 전체 외관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엔진을 미 공군이 연구 개발을 시킬 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F-35의 엔진을 저걸로 바꾸는 것. 지금 F-35가 약 42,000파운드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한 10% 올려서 45,000파운드 나와야 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좋은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목적이 하나. F-35. 그 다음에 그 엔진의 변형으로 거기 뒤에다가 램젯을 같이 또 연결해요. 뒤인가 옆인가에. 그래가지고 이게 차세대 미국의 음속의 4배 이렇게 날아가는 차세대 전투기에 쓸 수 있게. 차세대 전투기는
일반 터보, 저걸 터보젯이라 그래요. 터보팬 제트예요. 저거 지금 하고 있는 게. 터보라는 건 뭐냐면 분사,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분사 팬이에요. 제트 엔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제트 엔진의 안에 팬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분사할 때 쓰는 팬,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그걸 터보팬이라 그러는데, 터보팬 엔진과 램젯 엔진이 결합되어 있는, 램젯은 아무것도 안 돌아가잖아요. 램젯 모드로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해요. 지금 NGAD가 미국의 저기 그 차세대 전투기가. 그런데 이 엔진의 특징은 뭐냐면 적응 가변형 엔진입니다. 적응 가변형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 고도나 속도에 따라서 바이패스 비율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저께 제가 바이패스가 뭔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잠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겁니다. 바이패스 비율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저기 엔진 처음에 딱 들어가면 흡입팬이 공기를 말아가지고 안으로 쫙쫙쫙쫙 빨아들여줘요. 그러면 빨려 들어온 공기를 일단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이제 감아가지고 꽉꽉꽉꽉 압력을 더 높여주는데 그게 이제 저압 압축기예요. 1단계. 그래도 가만히 보세요. 저압 압축기가 저 통로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통로의 일부만 따로, 저걸 코아브라 그래요. 저 코카콜라 병같이 이렇게 짤룩짤룩하게 생겼죠. 허리가 짤룩하게. 저 코아브에만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코아브 바깥은 뭔데? 저게 바이패스 경로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공기를 바깥에서 빨아가지고 바이패스로 옆구리로 하나는 보내고 그냥 프리로 보내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것만 말아가지고 가압을 시작해요. 1단계 가압하고 저압 가압하고 2단계 고압 가압하고 그 다음에 빵 하고 불 붙여서 연소시켜서 팽창되는 거를 밖으로 터보가, 저 분사기가 터보예요. 영어로. 고압으로 그 빵 하는 순간은 압력이 많이 작동하니까 고압에서 작동하는 그 터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한번 넓어지니까 그 다음엔 저압에서 작동하는 터보가 한 번 있고, 그래서 저렇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돌아가는 팬까지 하면, 입구의 팬까지 하면 5파트로 이루어졌어요. 제트 엔진이. 그 안에 돌아가는 그 바람개비 같은 게 흡입팬. 근데 이제 흡입팬 옆에 저 코압으로 안 가고 옆구리로 프리패스 통로가 있잖아요. 보면 저기가 바이패스 통로예요. 그러면 바이패스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흡입되는 공기 중에 몇 퍼센트가 코아로 들어가고 몇 퍼센트가 바이패스로 들어가냐. 그 바이패스 쪽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패스 레이트 만약에 0.29다 그러면 흡입되는 공기 중에 29%가 바이패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이패스가 많아지면 그냥, 그러니까 연료 분사해서 연료 분사해 갖고 그 연소시키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 하는 게 많아지면 뭐가 좋냐? 냉각이 잘 되고, 두 번째로는 연료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뭐가 나쁘냐?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기 쪽은 바이패스가 0.3 0.1인데 0.1이 아니라 0.3, 0.4, 0.5 선에서 놀아요. 전투기들은. 근데 저걸로 가면 바이패스 레이트가 9예요. 9. 그러니까 이쪽에 가는 것 대비해서 9배가 더 바이패스로 많이 가요. 그 항공기 쪽은. 연료 효율이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공기는 연료 효율은 높지만 속도는 아음속으로 가죠. 일정하게. 전투기는 연료 효율은 낮죠. 바이패스 레이트가 굉장히 낮아요. 0.3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추진력이 급가속하고 막 이런 게 가능해지죠. 기동성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같은 제트기가 아니에요. 철학이 다른 거예요. 상업용, 민항기용 엔진하고 전투기용 제트 엔진은 완전히 철학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투기라는 게 딱 서울공항에서 발진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산까지 가, 혹은 무슨 아오지까지 가. 그럼 여기서부터 쫙 해갖고, 혹은 군산에서 발진했어요. 아오지까지 최대 속도 음속의 1.8배로 가냐 이거야. 아니요. 아음속으로 가요. 음속의 0.9배.
그러다가 적기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속도를 높이든지 기동을 시작을 해요. 또 그 위기를 겪고 나면 다시 암속 가요. 그러니까 이 그 전투기가 암속 갈 때는 좀 여객기 같이 바이패스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엔진도 좀 시원해지고 냉각도 잘 되고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겠다. 근데 만약에 어떤 급발진을 하는 상태라고 하면 바이패스 비율을 뭐 0.2, 0.15까지 확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속도와 고도에 따라서, 고도와 속도에 따라서 바이패스 비율이 조정이 되는 것. 그걸 적응 가변형 모델이라, 적응 가변 기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적응 가변 엔진.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Adaptive Versatile Engine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versatile하다는 건 유연하게 변해가면서 이걸 영어로 versatile이라고 그러거든요. adaptive라는 건 적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아까 말씀드린 GE에서 지금 미 공군의 그 하청을 받아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XA100 저 엔진은 적응 가변형이에요. 고도 속도에 따라서 바이패스율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또 램젯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램젯으로 넘겨주기도 해요. 램젯으로 넘겨주려면 저 제트 연소기관은 안에 코어는 쉬는 거예요. 램젯은 다 바이패스해서 넘겨요. 램젯은 구조가. 램젯은 안에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요. 램젯은 그냥 바이패스해서 넘겨.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램젯이 작동할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구조가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극비라 저도 또 좀 더 공부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자세한 건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좀 못 찾고 있는 거죠. 어딘가 있을 텐데 분명히. 자, 그래서 이게 4만호선 파웠는데 온갖 첨단 소재의 첨단 기술이 다 집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문재인이하고 아까 문승욱 그 사람한테 저기서 안 파는 거는 XA100인데 그럼 XA100 개발하자고? 당신네 돈으로 해. 당신네 돈으로 해. 특히 저 램젯까지 연결하면 음속에 4배 나오거든. 그렇잖아요. 그거를 국민 혈세로 개발하자고. 개발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수십조 원 쏟아부어야 되는데. 개발한들 그걸 몇 대나 쓰겠냐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미국과 척지고 왕따 되는데. 우리 혼자 세계 3차 대전 준비하나? 그게 자주국방인가? 그러니까 무엇까지 시장에서 뭘 살 수 있고 미국과 관계만 적당하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 살 수 없는 거 어디서부터 살 수 없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것 중에 이 부분만 고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 부분만 기능을 포기하면 램젯으로 넘기는 것만 포기하면 살 수 있다. 즉 F-35 갈아 끼우는 거는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신형 F-35용 엔진. 즉 램젯으로 넘기는 거 없는 형태, 저 신형 중에. 그거는 한번 우리가 트라이 볼 필요가 있다, 미국한테. 그러면 이게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 신형이 지금 발표된 걸로 보면. 자, 저런 엔진을 쟤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XA101, 요번에 1이 하나 더 붙어요. 프레덴 위트니도.